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희 회장하고 한 소송 관계가 2개 정도 있었어요. 뭐 당시에 정부의 경제정책 모니터 이런 것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금을 주로 관리 운용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메뚜기 같은 삶이에요. 처음에 이제 뭘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결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 일중에 이게 안 돼? 왜 계속 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생각이 이렇게 모이면서 약간 스파크가 튄 거죠. 그래서 좀 지금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저한테 컸고 출가 열반제일 불교 수행 공동체거든요. 거기가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주로 뭐 거기서 했던 게 시키는 게 밥 먹고 절반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절을 하는 시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안에 있는 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괜히 눈물이 막 흐르고 울면서 막 절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주로 했던 활동이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불가초 천민들 마을에 가가지고 학교 지을 때 좀 몸쓰고 이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터민들이 이제 한참 넘어와서 하나원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분들이 경우에는 좋아요는 되게 많이 오는데 뭔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수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소식지 같은 아까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스토리 채널 약간 검수 기능이 있었어요. 스토리 플러 누구나 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옐로와이팅처럼 여러 매니저를 한꺼번에 주시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모든 매니저들한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토리 플러스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고 이쪽에서 두 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52만이 좋아요를 느꼈지만 참여는 22,000건이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14만 6천만 소식을 받고 있지만 참여는 24만이 넘어갔어요. 내가 뭐 박원 시장님의 카페트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주요 보면은 뭐 월드비전이나 스토리 채널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스토리 채널 가입은 ch.ch+여가지고요. 우선은 이런 서비스가 우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임에 관련된 거죠. 사실 비영리단체에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옐로우아이디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였고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옐로우아이디 친구 맺는 거는 사실은 약간 우리한테 관심만 있어서 친구 맺을 수 있지만 우리 그룹 안에 사람들과 진행을 한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그룹이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그래서 뭐 사진이나 영상 수 같은 게 이제 제한 없어요. 그리고 공지 같은 거를 올렸을 때 안 보면 카톡으로 강제로 발송을 하게 해서 무조건 볼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라던가 1대1 대화라던가 아니면 전체 채팅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집밥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모임 플랫폼인데 그룹이 모임에 관련된 서비스여서 서로 이제 호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봤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가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처럼 뭔가 모임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국제보단체로 해서 말씀을 드리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 정말 간단하게 기능만 소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소통을 하는 채널이고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컨텐츠를 담아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담아내고 이걸 확산시키고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내년도부터 비용이 단체나 공인단체들한테 저희가 뭔가 메시징의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절감하시거나 다른 지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설명회에 오셔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LOI를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으셔서 가입을 진행하신다면 올해에 좀 시범적으로라도 활동하실 수 있게 이게 사실 비용이 쪽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는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LOID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쓸 수 있고 의지가 있는 단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좀 같이 그 모델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이제 10월 1일부터 합병이 되죠. 이제 옐로우와이드나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음 쪽이랑 서비스 연계되는 지점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옐로우와이드는 인터넷을 좀 만들어가고 그게 이제 좀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비용의 단체라던가 공인 플레이어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에 대한 스토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스마트폰 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어폰 껴가지고 스마트폰을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 핸드폰이 그거를 음성으로 알려줘요. 내가 기억. 이거 제가 들고 하신 것 같아요. 밑에 부분. 조금 높게 들어요. 이렇게. 아 이게 보여도 돼요? 아 그냥 할게 그러면 어차피 어색한 건 마찬가지예요. 할게요. 하나, 둘. 현장에서 MPO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을 다시 할게요. 네. 현장에서 MPO 분들을 만나면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체에 대한 홍보,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한 홍보 등 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데 홍보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프로젝트 사우나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이 홍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사우나를 통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단체에 최적화된 홍보 방안을 찾으시리라고 믿습니다.